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1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벌써 여러분 7월 12일이에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시간 빨리 가.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화요일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꾸준하게 삼성전자 한번 공부도 하고 삼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확신이 생길 거예요. 확신도 생기고 삼성에 대한 사랑도 생겨요. 자연스럽게 뭐 희망회로 돌려가고 이제 고문을 당해서 이제 삼성 바가 되는 거야. 바가 되면은 삼성과 같이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데 최소한 뭐 10년, 뭐 20년까지는 한 10년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은 저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번 들어선 이후에 벌써 탈중국이에요. 탈중국이다. 탈중국의 인전 그 파고가 거세진 것 같아. 중국을 벗어나자 뭐 그런 이야기겠죠.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무색할 정도인데 안미경중이라고 하죠.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기조를 이제 안미경세로 바꾸는 것 같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화. 이렇게 확실하게 틀었다고 합니다.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이제 틀었다. 그 탈중국 기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거는 최상목 그 대통령 경제수석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최근에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그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 탈중국을 언급한 거죠.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하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면은 성장 동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합니다. 성장 동력 확충. 그 중국 대한 시장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나토의 중국 견제의 그 가세한 발언이지만은 한국의 제1수출국이 중국인 현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발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의 기조 변화로 이제 제기도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그 사드죠.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미 중국 비즈니스가 쪼그라진 상태에서 향후 암호는 더 쉽게 드리워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삼성은 그 갤럭시가 중국에서 폭망 수준의 이제 실적을 기록한 것이 한 사례예요. 폭망. 2013년에서 14년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2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반한 감정이 확산이 되고 그 중국 브랜드 급성장 등으로 인해서 19년부터는 1%대로 이제 몰락을 해버려가지고 그 결과 30%가 넘었던 삼성전자 점유율은 20%에서 10%로 이제 추락 중인 겁니다. 그 스마트워치도 뭐 사정은 비슷해요. 애플워치는 중국에서 무서운 기술을 파고들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는 존재감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스마트워치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이 격차가 이제 벌어진 이유도 중국의 편애다, 편애. 편애가 심해. 시장조사 업체 그 캐널리시스에 보면 애플은 1분기 중국 손목용 웨어러블 기기 이 시장에서 한 8% 점유율로 4위를 차지를 했어요. 상위 5개 기업 중 애플만 유일하게 출하량이 늘었는데 중국의 1분기 그 스마트워치 시장이 주춤하는 와중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나 더 팔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워치 4는 글로벌 출하량이 늘었지만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은 지난 5년간 중국 현지 임직원 수를 그 절반 넘게 줄였고 그 반환 물결과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그 공급망 불안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그 2020이죠.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은 그 지난해 말 기존했을 때 중국 현지법인에 고용된 인원이 17,820명이었는데
5년 전인 2016년은 37,070명과 비교하니까 51.9%나 감소한 거야. 거의 반토막 난 거죠. 2016년과 17년 3만 명대를 유지하던 그 중국 임직원 수가 미중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진 2018년도 이때 2만 9천 명대로 앞자리수가 바뀌었어요. 이어서 19년에는 2만 명대 초반, 20년과 21년에는 1만 명대 후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중국의 임직원 급감은 2010년대 이뤄진 현지 그 생산 거점 효율화 영향도 큰데, 삼성은 2018년 5월에 그 선전의 그 통신 공장을 그야말로 텐진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해버려요. 이어서 19년 그 후이저우의 스마트폰 공장하고 2020년 7월에 수저우 PC 생산 설비를 철수를 해버립니다. 현재 그 삼성의 중국 생산 기지는 그 수저우의 가정 공장하고 반도체 후공정 공장, 그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전부입니다. 삼성 측은 이제 중국 생산 라인이 이전과 비교해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법인 고용 인원도 이제 감소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소는 중국 현지 제조 시설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존 이점이 다수 사라진 데 따른 거겠죠. 이점이 없어. 그럼 공장이 남아있는 그 반도체 부분에서 변화도 감지되겠죠. 그 미중 패권 다툼이 이제 반도체, 배터리, 첨단 사업에서 약간 강도를 더해가는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자국 그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그 평택 그 3라인이죠. 공장을 앞두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그 텍사스주 테일러에 2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제2파운드리 공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세계의 그 정세와 관련이 깊어요. 중국의 현지 임직원이 절반이 줄어드는 기간에 국내 임직원은 9만 3천 명에서 한 11만 1,126명으로 한 2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북미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한 2만 5천 명대가 유지됐다는 점에서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중국 사업을 이제 줄이는 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사드 사태 이후에 가장 컸던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롯데예요, 롯데. 이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으로부터 아주 노골적인 그런 보복을 당했어요. 보복을. 유통, 식품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 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롯데는 2016년 일찌감치 탈중국으로 기조를 변경을 해버립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내 점유율이 급락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베이징 인공장을 매각을 합니다. 중국의 그 뚱펑 자동차 그룹은 기아와 합작해가지고 뚱펑 위에다 기아를 설립한 지 20년 만에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별 선언했고, 현대차 그룹의 그 최근 임원 인사에서는 그 중국 사업을 총괄하던 그 이광국 사장인가 그 사람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중국 유한공사에서 총경리를 맡고 있는 이혁준 전무가 임명이 됐네요. SK그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 현재 그 지주사인 그 SK 차이나, 그 차이나의 경우 지난 8월에 그 SK 렌터카 지분 100%를 중국의 도요타에 500억 원에 매각을 해가지고 탈중국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중국 렌터카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인데, SK는 앞서 지난해 5월 베이징 SK 타워도 이제 매각하는 등 점차 중국 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고요. 과거에 SK는 중국의 각 지역의 지역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중국 시장 연구에 공을 들였는데, 하지만 최근 그 SK 그룹 내에서 중국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LG는 지난해 그 80억 위안 정도의 베이징의 트윈타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을 해버렸고, LG전자 그 수저우 쿤산 생산 법인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K소비재 부활 기대감도 사라졌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의류 등 소비재가 다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정부의 그 탈중국 흐름이 이제 구체화되다 보니까 어깨의 시름이 약간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국내 화장품, 패션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투자 토론방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 소비주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글이 난무하는 것과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거예요. 탈중국.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 SK 그룹, LG, 롯데
이 다 함께 지금 탈출하려고 합니다. 대탈출 작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썩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2편은 2교시 하도록 할게요.